퀴즈.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여러분들 또 요렇게 만나 뵙게 되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다소 또 긴장이 되고 또 떨리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네, 한번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올해는 사실 예년과는 좀 다르게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을 이제 한번에 만나는 기회가 상반기에 없을 것 같아서 그 과목별로 만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합격 전형 설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고요.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2026학년도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과목별,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탐구 활동에 대한 분석 강의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사실 지속되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시도는 여러 번 했으나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재에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미뤄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매년 상반기에는 일반 핵심 이론하고 심화 핵심 이론을 같이 한다는 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탐구 활동 몰아생지 강의도 해야 되고 이론 강의도 해야 되면 사실은 그 퀄리티를 제가 보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하니나만 못한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제가 이제 탐구 활동 수업을 이제 조금 진행하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2025학년도 임용고시 문제를 풀어서 아시겠지만 탐구 활동 문제가 조금 이제 많이 나오는 추세죠. 탐구 활동을 공부를 미리 해두시지 않으신 분들은 좀 문제 풀기 힘든, 점수를 좀 많이 깎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올해는 또 유난히도 교육 과정과 함께 탐구 활동을 많이 다뤘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탐구 활동을 이제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상반기에는 탐구 활동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탐구 활동은요, 이제 강의별로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목별로 나눠가지고 강의가 진행되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주 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6주 차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개강일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순서가 지금 아래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연간계획 강의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1월 달에 이제 1월 24일 금요일, 지금 제가 이제 촬영한 날 기준으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1주차 강의가 시작되고 6주 동안에 이제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그리고 지구과학, 물리학 순으로 이렇게 6주씩 걸쳐서 이제 탐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걸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네, 다시 올라가 보면 지금 보시면 6주 과정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8종 교과서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출판사가 8곳이에요, 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다 구하시기도 힘들죠. 한 출판사의 것들을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물론 2022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까지 해서 다 여러분들이 한 출판사를 보통 가지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 8개의, 8개 출판사의 그 교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냥 그것들을 그대로 수업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필수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8개의 이제 출판사별로 좀 탐구 활동의 과정이나 준비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물론 결과는 좀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도 탐구 활동 강의를 하지는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로 "이 실험에 대해서 결과가 확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출판사별로 달라요."라고 하면 제가 그거 다 분석해서 또 알려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하나의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출판사별로 준비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 분석도 조금씩 다른 거를 완벽히 좀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어떤 탐구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이 이제 왜 이 과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 근데 생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화학이랑.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뭐 유의 사항을 할 때 왜 이유, 그 유의 사항과
이론적인 부분을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이제 변인에 대한 것들도 많이 물어보죠. 조속 변인이 뭐냐, 주적 변인이 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1차 시험에 대한 문항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탐구 활동을 분석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8종 교과서를 분석하겠다가 아니라 1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할 예정이고, 그래도 이 과정을 듣고 나면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따로 교과서를 이제 공부하실 필요는 없게끔 강의를 하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핵심 포인트 세 가지처럼 일단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재가 나오면 당연히 그 교재를 할 거고요. 아직 나오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다음에 합격하신 다음에 2026년도에 이제 교단에 서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2, 고2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까지 교재가 나오는, 교과서가 나오는 대로 반영을 즉각적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는 뭐 탐구 과정, 결과 분석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당연히 관련된 핵심 개념, 그리고 이제 실생활 예시 같은 것들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비유 수업이라고 하면 뭐 한계점 그런 것들도 있죠. 예, 이걸 같이 함께 다룹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탐구 활동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이 주제로 1차 시험에서 물을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다 다루죠. 근데 이제 1차 시험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2차, 이제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2차 강의를 최근에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요. 2차 강의에서도 사실은 교과서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죠. 2 차는 거의 이제 합격 발표 전까지 한 달 안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 안에 사실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경희 같은 경우는 수업 나눔도 해야 하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업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지역에 따라 지도안 같은 것도 작성하는 방법도 공부를 해야 하고 할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6 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 2주 차에는 중학교 과학에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 교육론으로 들어가신 수강하시는 분들은, 물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중학교 1, 2, 3학년 주제 중에서 물리에 관련된 탐구 활동만 보게 되시는 거고,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1, 2도 마찬가지로 내 과목에 맞는, 생명과학 선생님이시면 생명과학에 맞는 탐구 활동이 정리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주 차에는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탐구 활동 과목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5 주차, 6 주차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관련된 탐구 활동을 정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있었던 물리학 2, 생명과학 2, 화학 2, 지구과학 2에 있는 실험들과 많이 겹치겠죠. 여기 맨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탐구 활동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탐구 활동에 대한 비교표를 제가 이제 지스쿨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그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록을 보시면 겹치는 게 있고 또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단 이제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탐구 활동을 정리하겠지만, 아직 이제 예를 들어서 중3 이라든가 고3 이라든가 이제 아직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지금 1 주차부터 6 주차부터 써 있는 과정 보시면 관련 기출 예상 문제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대부분 이제 작년에 들었던 분들 올해 또 듣고 또 듣는 강의가 바로 이제 문풀 상하 이제 반인데요. 그 반에서도 물론 이제 예상 문제를 작년처럼 똑같이 예상 문제도 매주 이제 또 4 문제씩 드리고, 교재도 따로 있고 예상 문제를 경향에 맞춰서 또 이제 수정해 가지고 예상 문제도 매주 드릴 건데요. 이때 하는 문제하고는 당연히 겹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절대 모든 문항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하거든요. 겹치는 문항이 한 뭐 3% 정도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거는 정말 중요한 기출이라든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문제, 잘 만든 문제라서 한 번 더 풀어 보자.'는 의미로 한두 문제 어쩌다 겹치는 게 있지, 절대로 이제 모든 강좌들이 뭐 작년에 찍었던 일반 핵심, 심화 핵심, 뭐 문풀 상하도 그랬고, 올해 찍는 이 탐구 활동 문제와 이 문풀 하반기에 있는 문풀 과정에서의 문제는 겹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관련된 기출문제 싹 풀고 그리고 예상 문제도 한두 문제 이제 풀어 보면 다음에 이제 문풀 하반기에 들어갈 때에 대비가 될 거라고, 또 실전처럼 풀어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왕에 하는 거 완벽하게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면 안 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강의를 못 했던 거예요. 좀 '아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는 강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신감이 좀 있을 때 내가 '그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 때 강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좀 마음을 먹고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연관 계획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순서대로 생명과학, 그다음 화학, 지구과학, 물리학 이렇게 탐구학을 탐구과학이 아니라 탐구활동 교과서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반 핵심 이론과 심화 핵심 이론 원래 이제 나갔던 그 과정은 작년 촬영분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그 이론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작년과로 대체해도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됩니다. 네 작년에도 열심히 찍었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일 사실 그 마음에 걸렸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 과정이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제 고1, 중1까지 반영되는 것까지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외웠단 말이에요, 교육 과정을. 근데 올해 데뷔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026년도 내년에 여러분 교단에 서시면 중2, 고2까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거기까지 시험이 나올 거예요. 중2, 고2까지. 그럼 거기까지 같이 외우는 과정을 내가 학생들하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이 됐지만 다행히 작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고 우리가 내용서 직전까지 다 같이 외웠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내용서는 하반기에 외워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내용서 직전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에 대한 암기해야 될 전반적인 사항들, 특징들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단원명까지 우리가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상반기에 작년 이론 강의로 다 열심히 따라서 완벽히 외워주시면 되고 저랑은 이제 하반기 문제풀이반 상하 들어가면서 같이 또 내용서를 완벽하게 외워주는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이제 그 교재에 계시는 이제 주변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부군도 계시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어, 고2까지 반영인데 그죠? 고2, 중2까지 반영인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반영이라고 치면은 사실 1학년 때 통합과학 1, 2를 배우고 과탐실 1, 2를 배웁니다. 과학탐구 실험 1, 2를.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보통 일반 선택 과목을 배워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지구학을 배우죠.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이게 이제 학기마다 가는 거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두 개씩 있잖아요. 물리 같은 경우는 역학과에는 전자기와 양자, 그다음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 시스템 과학과 행성 우주과학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둘 중에 뭘 선택할지 몰라요. 3학년 1학기로 나머지 하나를 보내겠죠.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 때 세포와 물질대사를 선택하면 3학년 1학기 때는 생물의 유전으로 보내겠죠. 3학년 2학기 때는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융합 선택 과목들 중에서 하나를 또 랜덤에서 하나 학교마다 다르겠죠. 이것도 선택하는 게. 그래서 뭐 어떤 학교에서는 과학의 역사, 문화 뭐 이렇게 고를 거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융합탐구, 뭐 융합과학 탐구 이렇게 고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3학년 2학기까지는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고2까지 반영이니까. 근데 고2까지 반영인데 세포와 물질대사를 할지 생물의 유전을 할지 물리 같으면은 물질 대사와 아니죠. 역학과 에너지를 할지 아니면 전자기와 양자를 할지 알 수 없는 부분 고로 진로 선택 과목까지 네, 내용서를 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하반기에 같이 저는 항상 같이 배우죠. 네, 열심히 외우려고 합니다. 과연 제가 내 과목에 대한 내용을 다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같이 이제 외워보는 과정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교재는 당연히 작년 문풀 교재하고 다른 교재입니다. 그래서 문풀 교재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매년 새롭게 꾸려요. 그래서 예상 문제도 당연히 작년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예상 문제로 매주 네 문항씩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풀 과정 이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이게 10월 말에 끝나요.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12월에 그쵸. 사실상 11월 마지막 주죠. 그죠? 11월 24일이니까 그때 이제 만나서 또 5주 동안의 이제 2차 대비를 네,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 카페인데요. 제 카페 이제 "과학 교육을 만나다."라는 카페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음 카페라서 여러분이 "과학 교육을 만나다."라고 치고 들어오시면 제 카페를 볼 수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이제 카페 배너 누르고 들어오시면 예 볼 수 있는데요. 등업은 해 주셔야 돼요. 등업은 별거 없어요. 그냥 가입 인사 거기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등업 글 하나만 올리시면 제가 아이디나 아니면 닉네임이나 아니면 메일 주소만 확인이 되면 바로 등업을 해 드려요.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카페에 선생님들 이외에 이런 광고성 그런 분들을 들어와서 막 글을 올리시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업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가렸네요. 이게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게시판에 뭐가 있냐면 여기도 아래도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아래 적혀 있는데 뭐든 물어보는 공간이라고 해서 뭐든 물어보는 공간이 결국은 이제 여러분 저한테 주시는 Q&A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말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것도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답변을 해 드리고요. 여기는 제가 다 답변해 드려요. 뭐 저희 조교분 답변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서 자료실에는 조교님들이 제가 했던 판서를 예쁘게 정리해서 이제 자료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촬영했던 일반 핵심 이론, 심화 핵심 이론에 대한 판서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테이드림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음, 마음을 좀 정화하고 공부를 좀 '아 그래 열심히 하자.'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이고, 당연히 우리 탐구 활동할 때도 저는 매주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주 준비를 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제가 이거는 진짜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가끔 이제 올려 드리니까요. 테이 드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치유도 받고 공부를 하려는 의지도 예 가지시고, 또 이제 사실은 제 목적은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고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메일 주소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메일 주소는 제 개인 메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카페에도 글을 정말 많이 올려주세요. 특히 이제 우리 문풀만 시작하면 거의 뭐 한 주 지나면 막 한 페이지 반씩, 두 페이지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거의 하루 날 잡아서 답변 달아야 돼요. 그만큼 질문 많이 하시는데 좀 창피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익명으로는 글을 절대 못 올리게 합니다. 저는 그냥 인터넷이라도 당당하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기초 소양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익명으로는 질문이나 뭐든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댓글도 전부 다, 질문은 전부 다 우리 그냥 본인 아이디로 소통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난 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시는 거나, 아니면 질문이지만 '나 좀 부끄럽다.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질문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쪼그라도 그러시면 편하게 메일로 질문도 올려주시고 개인 상담도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최대 한 10일 안에는, 2 주는 넘어가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길어봤자 10 일이고요. 빠르면 2-3일 내에 답변을 해 드리니까요. 고렇게 소통을 해 가면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제가 갑자기 커졌죠, 여러분. 방금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계획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타난 이유는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달하고 싶은 이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 보자면, 올해 이제 물화생지 전반적으로 점수가 여러분들이 평균대를 아마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확인해 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점수가 뭐 평균 점수 같은 건 사실 의미는 없지만, 뭐 물리 같은 경우는 한 57점, 화학은 62점, 생물은 72점, 지구가 65점, 이런 평균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평균은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2차 강의를 종료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2차 시험을 치기도 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 발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2 차를 치른 학교들도 있고 결과까지 나온 학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
치르고 난 다음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있고 이제 떨어졌다는 소식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다는 뜻은 초수이시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저랑 만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말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맨날 평균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2026 학년도를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겠다. 몇 점을 받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내가 점수가 잘 나오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사실 교사가 되시려는 분들은 한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잘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사범대를 나왔고 사범대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교직 이수를 하려면 그 과에서 1-2 등을 했었어야 했고 대학원도 가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했고 해서 공부를 좀 잘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평균 몇 점을 받아 봐야겠다. 뭐 학점을 몇 점 이상 받아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사실은 거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균을 말씀드렸지만 평균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가장 높은 지역, 컷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뒤에 소수점을 떼고 그냥 반올림을 하자면 물리 같은 경우는 70점, 그리고 화학은 72점, 생물은 77점, 그리고 지구과학은 69점입니다. 결국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이 70점 중반 점수, 75점 이상 받아야 내가 그래도 편하게 뭐랄까요? 편한 것도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2 차를 같이 준비를 해 봐서 저도 느꼈지만 여러분들 1차 점수 컷이 정말 놀라운 게 8.9점 차이 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불안해하시는 마음에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은 컷이 많이 차이 날수록 붙을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1차 합격한 다음에 점수를 이제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봤지만 어 물론 이제 수업 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기대할 만하지만 대부분은 3점 이상은 돼야 기대가 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내가 썼다라면 그 컷보다는 3 점이냐 5점 이상은 높게 받아야 2차 준비할 때도 자신감 있게 떨지 않고 '그래 나 이번에 올해 끝까지 해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으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물화생지 전부 다 거의 한 80점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임용이 이제 100 점이 있잖아요. 이 중에 이제 교육학이 20 점이에요. 그리고 전공이 56 점, 그리고 이제 교육론이 24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 많이 이제 그래 양보를 해도 물화지 같은 경우에는 75점 이상은 받아야 그래도 '내가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고 생물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을 받아서 목표는 항상 높게 잡는 거니까 '내가 수석 합격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 5 점에서 6점 까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그쵸. 20 점, 15 점에서 20점 이상 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공은 어 4 점짜리 문항이 나와 있고 전공이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이게 아마 9 문항 그쵸? 12 문항, 11 문항. 그중에 전공이 9 문항, 8 문항 이렇게 있죠. 이 문항 수 안에서 15 점에서 20점 까이려면요. 하나에 4 점이니까 몇 점이에요? 네 5 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부분 점수를 보통 까이지 한 문제를 통으로 날리진 않죠, 보통. 그래서 부분 점수를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 이러쿵 저러쿵 해도 거의 많이 안 틀려. 내가 이렇게 틀리는 점수들은 정말 몰라서 까이는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리거나 교수님이 너무 지엽적으로 낸 문제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내가 못 맞추는 문제들 점수를 까고 나면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붙는 점수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뭐 5, 6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저는 이렇게 목표를 잡지 않죠. 교육은 당연히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교육학에서 매해년 조금 이제 칼체를 하냐 물체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제 교육론도 나는 다 쓰고 나왔어 라고 했는데 본인이 또 키워드하고 키 센텐스를 놓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것까지 해서 감안해서 이제 한 5점 정도, 4점에서 5점 정도 까인다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전공에서 한 15점, 많이 해야 20점 정도 까이려면 뭐 문제로는 4문항, 5문항이지만 사실은 부분 점수로 엄청 까이고 교수님들이 이건 못 맞춰 하는 문제도 제끼고 나면 내가 틀려야 할 문항 수가 거의 2-3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 시험 쳐보신 분들 알겠지만 2-3개 틀리는 게 쉽나요? 아니죠. 그럼 결국은 진짜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들만이 그런 점수를 받아오십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내가 막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강사를 다 뒤져야 되냐?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초수가 아니시고 재수 3수이신 분들은 N수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걸 유념해야 되는데 지식은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시험에 나올 부분이 뭔지를 먼저 찾는 게 먼저고 그러니까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다 세세하게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문서를 뒤져본다 앞뒤 없이 그냥 강문서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시험에 나올 부분이 뭔지를 먼저 핵심을 아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그래 난 기출문제 분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어디가 나온지 알겠어. 근데 시험만 맞으면 난 자꾸 틀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냥 보고 이해하는 것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되게 다른 거잖아요. 보통은 읽었을 때 아는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암기해서 내가 이걸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 빈 부분을 찾아 메꾸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수분들은 당연히 이론 공부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겠지만 내가 N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빨리 찾고 그걸 메우는 부분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 1년 마지막 한 해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내가 회독이 부족했나 봐. 내가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나 봐. 라면서 여태까지 했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신다면 작년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점수. 정말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또 합격한다 만약에 1차 합격한다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합격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론 강의에서 작년에도 이제 많이 했지만 올해도 이제 탐구 활동 분석 강의를 하지만 당연히 중간중간에 동기부여 타임은 항상 당연히 있고요. 저는 모든 강의에. 왜냐면 제가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해 드리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인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성찰하고 '내가 정말 교사가 되는 게 맞는가? 어떤 교사가 돼야 되는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꾸 동기부여 타임을 갖는 건데요.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매 강의 한 5 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거니까요. 네. 고때도 이제 공부 어떻게 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스를 자꾸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매일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가 사실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수험이 고시는 보지 않잖아요. 그치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법과 관련된 책들도 이제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도 되게 많아요. 뭐 원싱, 뭐 한 번 더의 힘, 뭐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인간관리론 제가 매년 추천드리는 거죠. 거의 바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추천드리고 뭐 황동문 교수님의 뭐 몰입 뭐 이런 책들 있죠. 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동기부여 타임에도 여러분 책을 못 읽을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에 핵심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1년 동안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고군분투한 시간이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어봤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새벽에 이제 메일이 왔어요. 네,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는데 뭐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결국 이제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다. 이 길이 계속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 제가 이제 메일에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시점의 좌절과 절망은 미래의 언젠가는 그때가 됩니다. 네. 그때. 음. 근데 이 그때를요. 좋게 잘 좋은 그냥 추억으로 남기려면요. 내가 이 지금 이 시점의 이 상황을 잘 넘겨야 돼요. 그쵸. 그래서 뭐 "극복하세요. 좌절을 이겨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힘든 거 힘든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든 시간에 내 감정을요 잘 표현해야 돼요. 그걸 막 꿍꿍 갖고 있으면서 '아 난 참아야 돼. 나는 루저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가 안 된 거에 대해서도 뭐 본인 혼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들이나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 나 그래서 진짜 힘들어. 근데 난 그래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노력해서 꼭 끝까지 끝내는 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라고 주변인들한테 본인의 감정을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게 표현이 되고 나서야 그 감정이 흘려보내져요. 이게 흘려보내져야지 여러분이 다시 공부에 몰입할 수 있지 그거 흘려보내지 않고 "나 떨어졌어." 하고 엄마 아빠랑 대판 싸우고 들어가 가지고 공부할 거야." 공부 안 돼요. 그쵸? 본인이 힘들고 슬픈 거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거를 주변한테 알려야 돼요. 그냥 본인만 알고 계시면 그거 흘려보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감정을 참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는다고 생각하고 보통 누르죠? 그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붙드는 행위예요. 계속 붙들고 놔주지 않는 거죠. 그 공부가 저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일단 흘려보내시고 슬프면 슬프고 욕이 나오면 욕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흘려보내시고요. 우리는 이게 내 길이 맞다면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5년 뒤에 교사가 되나 10년 뒤에 교사가 되나 우리 결국은 언젠가 같은 교단에서 만날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몇 년 차, 몇 년 차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교단에 서면 똑같은 교사예요. 그리고 이런 시련을 좀 더 겪으신 분들은 내가 나중에 교사가 될 때에도 내가 이 교사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더 아이들한테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교사가 돼요.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주인공들한테는 꼭 마지막에 성공의 엔딩을 알려주더라도 그 앞에는 아주 엄청나게 고난과 역경을 제시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들의 주인공에게 지금 시련이 한번 온 거예요. 시련과 좌절이 크면 클수록 그때 얻어내는 성공의 열매는 훨씬 더 값지고 달콤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힘드신 분들 잘 훌훌 털어내시고요. 자기 마음 잘 다스려 주시고요. '그래. 잘할 수 있어.'라고 다독이시면서 올해도 잘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김태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